금천구가 한내천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해 둔치를 활용한 테마 풍경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는 2023년까지 한내천 7.6km 전 구간을 시골 풍경길, 도시 풍경길, 생태 체험길 세 가지 테마를 가진 풍경길을 조성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해 6월 안양청 장미원을 확대 조성하고 11월 금천교 주변 청보리길, 올해 4월 독산보도교에서 하안교 구간 유채꽃길 등 시골 풍경길을 조성했습니다. 구는 올해 10월까지 코스모스, 메밀 등 가을 풍경길과 내년 봄꽃을 식재한 봄 풍경길을 만들어 농촌 풍경길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한내천의 명소 심리벚꽃길과 연계해 광명대교에서 철산대교 구간에 수국정원, 나비정원, 건강공원 등 도시풍경길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생태체험길은 치유의 숲, 생태탐방로 등 생태체험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공존의 공간으로 2023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천 일자리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는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해 민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는 총 63개의 기업이 참여, 금천 일자리 주식회사를 포함해 44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구는 2018년 10월부터 4개월간 타당성 검토 영역을 진행, 지난해 5월 금천구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출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 일자리 주식회사는 가산동 대륙테크노타운 12차에 사무실, 교육장 등 287.9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출범 초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펫푸드 사업과 공공업무 대행 사업으로 시작, 매년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로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는 현재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2억 9천만 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번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으로 3억 원의 운영비를 확보했습니다. 금천구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자원의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네방네 쓰레기 아웃 챌린지 영상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쓰레기 10% 감량을 위한 나만의 노하우, 실천 다짐을 주제로 우리 집부터 생활쓰레기 줄이기,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나만의 비법 공개, 제로 웨이스트 및 플라스틱 프리 실천 생활기 등 생활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영상 분야는 제작 방식에 따라 광고,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스토리가 있도록 제작, 사진 분야는 공모전 주제에 맞게 장당 5MB 이하 10장 이내에서 스토리가 있도록 제작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는 금천구민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 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응모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메일 또는 금천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주민 공감도를 심사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상 사진 분야 각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 30만원권이 각각 수여되며 그 외 우수상, 장려상, 가작 선정작도 시상합니다. 공모전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차량산업협회에서 지난 11일 지역 주민을 위해 600만원 상당의 여름철용 항균 기능성 마스크 1000매를 기부했습니다. 구는 전달받은 마스크를 지역 취약계층과 돌봄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권호금 사단법인 한국차량산업협회 대표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의 선선한 서울 사업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1만 가구의 선풍기와 여름 이불 등 총 3억 원 상당의 냉방물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냉방물품 지원 대상은 소득의 10% 이상을 냉방비에 지출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입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자치구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회를 통해 19일부터 에너지 취약계층 등 1만 가구에 선풍기, 여름이불, 벽걸이 에어컨 등의 냉방물품과 코로나19 대비 건강식품 및 마스크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냉방용품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은 각 자치구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으로 전화 및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선선한 서울에 참여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 정기 기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히 샵 7079-5050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2,000원 소액 기부도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학령기 이후 갈 곳 없는 성인 뇌병변 장애인에게 교육, 돌봄, 건강관리를 종합 지원하는 전용시설인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를 오는 11월 전국 최초로 개소합니다.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경제활동은 물론 걷고 움직이고 말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뇌병변 장애인은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등 13개소의 전용시설이 있지만 돌봄이나 교육에 중점한 종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시설은 없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터에서는 은행 업무 보기, 장보기와 같은 사회 적응 훈련,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등 필수 교육과 함께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감각활동, 생애주기별 특별활동 및 선택교육을 병행하며 의사, 간호사가 배치돼 건강관리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2개소씩 비전센터를 지정해 2023년까지 총 8개소로 확정한다는 목표로 1개소당 시설비 3억 원과 5개월분 운영비 2억 1,250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매년 4억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 18일부터 웹페이지를 신설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서울시설공단의 웹페이지는 제안하기, 토론하기, 시민과 같이 등의 3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하기에는 시민들이 공단 사업장 운영에 관해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토론하기에는 제안하기에 등록된 시민 제안 중 공감수 50개 이상을 얻은 제안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민과 같이 코너에서는 공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 실행 전 관련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결과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정책 수립의 중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성인 흡연율이 최근 1년간 1.9% 감소하고 남성 흡연율은 3.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과정, 금연송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코로나19 대응 서울형 비대면 금연 프로토콜 개발 추진으로 흡연율 감소 추세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 중심의 청소년 금연 서비스를 지역사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험형 금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흡연 학생들이 참여 시 6개월간 금연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등 자치구별로 다양한 금연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통일된 서울형 비대면 금연 클리닉 및 금연 상담 프로토콜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활용해 2019년 서울의 프랜차이즈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서울에는 1,900개 가맹본부에 2,470여 개 브랜드가 있으며 이들 브랜드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16만 3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본부는 외식업이 65.6%로 월등히 많았으며 가맹점 수는 외식업과 서비스업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브랜드 평균 생존율은 개업 1년 후에는 93.4%였으나 3년이 지나면 79.4%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가맹본부 2곳 중 1곳은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소규모였습니다. 가맹점 평균 창업비용은 1억 3,242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가맹비는 1,137만 원, 보증금 480만 원, 교육비 338만 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테리어, 설비 비용 등 기타 비용으로 1억 1,286만 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억 9,46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도소매업 1억 6,665만 원, 외식업이 1억 397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한반도 미래 리더 양성 프로젝트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 리더 시즌2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 리더 시즌2는 청년들의 관심사인 포스트 코로나 한반도 평화 경제를 주제로 아카데미 교육, 통일 캠프, 평화통일 서포터 등 6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시즌2 참여자는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모집 선발은 올해 서울시 청년 리더 양성사업 수행단체인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에서 진행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홈페이지 및 서울평화 리더 홈페이지를 통해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6월 발간한 2019년 아리수 품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조사된 아리수의 정밀 수질 검사 결과 서울시 전 지역 모든 검사 항목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병원성 미생물은 물론 납, 비소,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무기물 9개 항목과 페놀, 벤젠 등 유해 유기물 17종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019 아리수 품질 보고서는 취수원 수질 관리, 정수센터와 자치구별 수질, 지역별 공급 현황, 시민 참여가 가능한 수돗물 관련 정책 및 정보 등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사업본부는 온라인 아리수 맵을 통해 우리 동네 수질 정보를 1시간 간격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취수원과 아리수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 및 법정 수도 꼭지,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를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 수돗물의 수질이 궁금하다면 아리수 품질 확인제를 통해 무료 수질 검사와 수도관 점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각종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하천 수질 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으로 폐수 무단 방류 시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업소는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 등이 한조가 되어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환경감시 활동도 함께 추진합니다.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로 즉각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 방류 등 법규 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우수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을 서울형 좋은 돌봄 기관으로 인증하는 방문 요양 좋은 돌봄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합니다. 방문 요양 좋은 돌봄 인증제는 어르신 인권 보호, 시설 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 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서울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 요양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는 6월 26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공사, 행사 등 시가 발주하는 모두 공공계약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업체에게 계약 전 과정마다 필수 정보를 안내해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7월부터 도입합니다.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 사업 완료 후 실적 증명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각 진행 단계별로 소요시간, 필요한 서류 같이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문자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계약 단계별로 세분화된 안내사항을 표준화된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7월부터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 사업에 적용합니다. 서울시 사업이 확대 다양화되면서 매년 계약 건수도 약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폐지 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 승용차 요일제 혜택이 다음 달 8일 종료되고 승용차 요일제가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2017년에 도입했으며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 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기존 회원에 대해 승용차 마일리지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3일까지 기존 요일제 회원이 마일리지제로 전환하거나 일반 시민이 신규로 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선착순 3,5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가입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20학년도 고1, 2학년 진학지도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6월 19일부터 제공합니다. 진학지도 온라인 설명회는 고등학교 1, 2학년 담당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변화하는 2022,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비한 내용으로 동영상 자료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제공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온라인 설명회 개최와 별도로 2020 고1, 2학년도 진학지도 자료집을 개발하여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6월 초에 배포하였습니다. 자료집은 2022, 2023학년도 대입의 변화에 따라 1, 2학년 진학 지도를 위하여 알아야 할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국어, 수학, 직업 탐구 영역 과목 구조 개편, 제2 외국어 한문 영역 절대평가 전환 등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변경사항,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2022학년도 대학별 수능 선택 과목 지정 등입니다. 자료집 파일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고1, 2학년 담당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 연기와 여름방학 기간 단축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대입준비 일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3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준비 동영상, 진솔하고 꾸밈없는 나만의 매력 업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진숙, 신선순,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